어머니, 제발 이 짓 좀 그만하세요. 겨울비가 천막 위를 두드렸다. 시장 골목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좌판 앞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이말순, 72. 평생을 이 시장에서 야채 팔며 살아온 여자였다. 두툼한 장갑 위로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녀는 깻잎을 한 장 한 장 다듬었다. 서늘한 숨을 내쉬었다. 그때였다. 시장 입구에서 굽 높은 구두 소리가 울렸다. 천막 아래 멈춘 건 말순의 며느리였다. 서연, 33. 깨끗한 코트, 빨간 립스틱, 눈썹이 위로 올라간 표정. 말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서연아, 어떻게 여길 그러나 며느리는 말을 자르듯 소리쳤다. 어머니, 제발 이 짓 좀 그만하세요. 시장은 순간 조용해졌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깻잎을 다듬던 아주머니 손이 멈췄다. 물을 썰던 칼도 멈췄다. 며느리는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절 무시해요. 회사 사람들에게 들켰어요. 시아버지가 회장이고 시아버지가 의사인 집안 며느린 줄 알았대요. 근데 시장에서 야채 파는 시어머니라니.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좌판 옆에서 바람이 울었다. 말순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남편도 말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계속 고집 부리셨죠? 평생 시장, 평생 야채? 저는 도대체 뭘 믿고 살아야 돼요?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나도 하지만 서연이 끊었다. 이 시장 냄새 너무 역겨워요. 순간 누군가 들숨을 삼켰다. 깻잎 가득한 나무 상자가 천천히 흔들렸다. 그때였다. 말순의 시야가 흔들렸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입술이 파랗게 변했다. 그녀는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다. 어머니, 남편 재훈이 달려왔다. 비명과 울음이 시장을 찢었다. 야채 더미가 무너졌다. 배추가 바닥에 굴러갔다. 그리고 뭔가 금속성이 바닥에 땡하고 부딪혔다. 사람들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다. 작은 금거북이. 응급실 불빛은 차가웠다. 회색 바닥 위로 재훈의 발 그림자가 떨렸다. 의사가 말했다. 고령이고 심장 상태 안 좋습니다. 서연은 벽에 기대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재훈이 말했다. 너 왜 그랬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나도 사람들 앞에서 살잖아. 말순 어머니 같은 분. 내 인생의 흉터라 생각했어. 재훈은 고개를 떨궜다. 너는 우리 엄마 인생이 부끄러워? 답이 없었다. 밤이 되자 재훈은 말순의 집으로 향했다. 서연도 따라갔다. 집안에는 오래된 먼지 냄새가 가득했다. 재훈은 말했다. 어머니가 쓰러지기 전 금거북이 숨기라고 했어. 그게 뭔지 봐야겠어. 두 사람은 다락방 계단을 올랐다. 낡은 나무 판자, 거미줄, 어둠, 훼손된 벽지, 다락방 한복판에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재훈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땅 문서. 서연은 숨을 삼켰다. 문서 제목. 시장 중심부 전체 토지 소유 이말순 명예, 그리고 그 아래
한 줄 문장이 있었다. 상속 조건 며느리의 마음. 서연의 호흡이 멎었다. 뭐야 이게. 재훈이 금거북이를 책상 위에 올렸다. 거북이 배 부분에 손가락만한 홈이 있었다. 재훈이 눌렀다. 딸깍. 거북이 안쪽이 열렸다. 작은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재훈이 읽었다. 서연에게. 사람 무게는 돈으로 잴 수 없다. 시장 지키면 땅은 내 것이다.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내 이름이.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야. 내가 시장을 버렸다는 걸. 재훈은 거북이를 닫았다. 엄마가 깨어나면 물어보자. 그때 집 전화가 울렸다. 병원에서였다. 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재훈이 주저앉았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 몇 방울이 무릎 위로 떨어졌다. 비는 계속 내렸다. 다락방 구석, 먼지 속 어둠 아래 금거북이 하나가 더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숨겨진 글. 세 번째 거북이를 찾는 자가 시장을 얻는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어머니, 대체 시장 바람이 울었다. 다음 날 새벽. 시장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비가 그쳤지만 바닥엔 물웅덩이가 고여 있었다. 상인들이 천막을 걷어 올리며 가게를 준비하던 그때 시장의 입구로 서연과 재훈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저기가 며느리라며? 야채 팔던 시어머니한테 막말했다던 소리들이 바람을 타고 흘렀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재훈도 아무 말 없었다. 둘은 말순의 가게 앞에 멈춰 섰다. 나무 좌판 위엔 깻잎 줄기 자국들이 선명했다. 칼날이 수없이 지나간 흔적이 남아 있었다. 가판대 밑에 있었던 금거북이는 병원에 있는 금고 속에 고이 모셔져 있었다. 서연이 자리 위에 손을 올렸다. 차가웠다. 그때 시장 한가운데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다. 말순이가 시장 땅 주인이라며.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몰렸다.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 남자가 서류를 흔들었다. 시장 전체 땅이 이말순 이름이라고. 웅성거림, 술렁임, 조용히 흐르는 무거운 공기.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멍하니 입을 벌렸다. 그러자 뒤쪽에서 다른 음성이 울렸다. 그럼 땅 상속은 누가 받는 거야? 그 순간 서연의 발끝이 흔들렸다. 사람들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향했다. 며느리한테 간대. 진짜로? 아니래, 아들한테라던데?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났다. 그때 장화를 신은 중년 남자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정육점 주인 김정도. 시장에서 가장 입이 무거운 사람. 그가 말했다. 말순이가 뭐라 했는지 알아? 사람들 숨멈춤. 땅, 며느리 마음 보고 넘긴다고 했다더라. 시장이 얼어붙었다. 모두 고개를 돌려 서연에게 시선을 꽂았다. 눈빛은 세 가지였다. 질투, 의심, 기대. 서연은 도망치고 싶었다. 그 순간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며느리 양반.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기 전에 너 이름만 찾더라. 숨이 멎었다. 서연이는 오냐고, 서연이는 괜찮냐고. 시장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서연 눈가가 떨렸다. 어머니가요? 아주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양반은 시장보다 가족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어.
서연의 숨이 흔들렸다.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 쉬하지 마라. 모두 고개를 돌렸다. 현대차 키를 돌리며 걸어오는 여자. 비싼 코트, 펄이 들어간 스카프, 날카로운 눈매. 서연의 여동서 민정. 언니. 목소리가 싸늘했다. 엄마 땅 내 거 아니야. 시장 전체가 다시 흔들렸다. 뭐야 저건 또 가족 싸움이야? 서연이 떨며 말했다. 민정아, 지금은 조용히 해. 민정은 어깨를 부딪히며 말했다. 엄마 땅 내가 받을 거야. 재훈이 다가섰다. 민정아, 내가 왜 여기? 아. 민정이 비웃었다. 엄마가 시장 땅 사놓은 거 너만 몰랐어? 재훈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민정은 서연을 바라보고 말했다. 언니, 너 엄마한테 죄 지었지? 서연이 굳었다. 그거 사람들이 알아야 하지 않아? 시장은 순간 폭발했다. 뭐야 죄? 며느리가 뭐 했는데? 그래서 쓰러진 거야? 서연 어깨가 무너졌다. 재훈이 막으려 했다. 하지만 민정은 말했다. 이 시장, 언니 때문에 쑥대밭 날 거야. 그리고 그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금거북이 사진. 서연 손에 들고 있는 모습. 민정이 외쳤다. 봐라. 며느리가 다락방에서 금거북이 꺼냈지? 시장 전체가 난리가 났다. 상속 물건 훔쳤어? 우와, 진짜네. 저게 사람이야? 서연 머리가 하얘졌다. 이때 처음으로 서연이 소리쳤다. 그만해. 시장이 멈췄다. 붉어진 눈, 부들거리는 입술, 전신 떨림. 서연은 말했다. 나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어요. 그게 죄예요. 시장 사람들 얼굴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리고 서연은 고개 숙이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나보다 행복하게 사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민정이 비웃었다. 그래서 땅 받을 거야?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아니, 난 땅도 돈도 하나도 안 가져. 시장 전체가 수만 번 삼키는 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서연은 말했다. 시장 지킬 거야. 모두가 멍해졌다. 그때 시장 끝자락에서 낡은 벽시계가 땡 울렸다. 누군가 말했다. 그 소리 들었어? 또 울렸다. 땡. 사람들은 돌아봤다. 벽시계 옆 낡은 액자 뒤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낡은 종이 한 장. 재훈이 주워들었다. 읽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서연아. 목소리가 떨렸다. 큰일 났어. 서연이 다가갔다. 재훈 손에서 떨리는 종이를 읽었다. 거기엔 글씨 한 줄. 금거북이는 세 개가 아니다.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숨겨진 진짜 상속 열쇠? 사람들 눈빛이 불타올랐다. 서연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어머니. 그리고 종이 아래 적힌 마지막 문장. 진짜 주인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검은 바람이 시장 골목을 무너뜨리듯 스쳤다. 종이를 든 재훈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글씨는 오래된 먹물처럼 번들거렸다. 손때가 묻어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다. 금거북이는 세 개가 아니다. 그 한 줄이 시장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시장 사람들이 다가왔다. 세 개 아니면 몇 갠데? 이거 진짜 유언이야? 또 땅 나오는 거 아냐? 재훈은 종이를 내려다본 채 숨을 삼켰다. 서연아,
이 글씨. 서연이 떨며 물었다. 어머니 글씨 맞아?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어머니 손글씨야. 사람들 눈이 커졌다. 그때 조용히 있던 정육점 김정도가 말했다. 그럼 나머지 거북이는 어디 있는데? 누군가 대답했다. 다락방, 시장 안, 묘지소? 사람들의 상상은 이미 폭주하고 있었다. 그러자 재훈이 종이 뒷면을 펼쳤다. 뒷장, 글씨. 서연이 입을 가렸다. 거기엔 단 4글자. 다락방 아래. 시장 골목 전체가 쑥 들어갔다. 다락방 아래? 저 집 다락방 밑에 뭐가 있다고? 그 아래는 모두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이말순이 평생 살아온 옛날 집 쪽으로. 재우는 숨을 들이쉬었다. 가자.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시장 사람들의 시선을 등에 꽂은 채 말순의 집 쪽으로 걸어갔다. 몇십 년 된 기와집. 바람만 불면 나무 기둥이 삐걱거리는 소리. 서연과 재훈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공기는 묵직하고 눅눅했다. 천장에서 먼지가 우수수 떨어졌다. 다락방 아래. 문제는 다락방이 남향으로 길게 뻗어 있어 바닥 전체를 뜯어야 한다는 것. 재훈이 낮게 말했다. 이걸 언제 다 파? 그때 벽에 걸린 사진 하나가 보였다. 말순과 서연. 결혼식 날 찍었던 사진. 웃고 있는 두 사람. 서연 눈가가 젖었다. 어머니. 재훈이 못질을 시작했다. 바닥 널판지를 하나씩 뜯어냈다. 소리 덜컥, 덜컥. 서연도 손을 댔다. 바닥 틈으로 흙냄새가 올라왔다. 그리고 툭. 무언가 손에 걸렸다. 서연이 숨을 들이었다. 재훈아. 재훈이 손전등을 비췄다. 바닥 아래 보이는 건 낡은 보자기였다. 서연은 바닥에 앉아 보자기를 끌어당겼다. 천이 뜯겨나가며 그 속이 드러났다. 종이, 사진, 철제 상자. 재훈이 상자를 들어 올렸다. 무게가 어마어마했다. 뭐야, 이거. 상자 뚜껑을 열었다.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서연은 꼼짝할 수 없었다. 상자 안에는 금거북이가 있었다. 하지만 모양이 달랐다. 새 거북이보다 더 크고 등껍질 문양이 정교했다. 그리고 등 위에는 글씨 하나. 서연은 입술을 누르며 눈을 감았다. 어머니. 재훈도 멍해졌다. 그 밑엔 봉투가 있었다. 봉투 위엔 글씨 단 3글자. 며느리 서연. 서연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2장, 그리고 오래된 시장 사진 1장. 사진 속엔 말순이 젊은 시절 야채 팔며 웃고 있었다. 편지를 펼치자. 서연아. 글씨가 떨렸다. 먹물이 번져 있었다. 너는 아픈 애다. 서연 눈이 흔들렸다. 나는 그걸 처음 만난 날부터 알았다. 재훈이 숨을 들이켰다. 편지는 이어졌다. 사람은 상처를 감추려고 체면을 찾는다. 너는 냄새가 싫어서 나를 밀어낸 게 아니다. 사람들이 너를 무시할까 두려워 그랬던 거다. 서연 손이 떨렸다. 그 두려움을 안다. 나도 그랬으니까. 편지 한 문장. 나는 시장에서 왕따였다. 서연은 멍해졌다. 재훈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편지가 계속됐다. 시장이 행복했다는 말, 거짓이었다. 사람들이 나를 웃겼고, 나를 욕했고, 나는 시장을 버리고 싶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그래서 마지막 거북이는 나를 위한 것이다. 봉투 안에서 또 종이가 떨어졌다. 작은 종이 문장. 내가 찾았다는 것은 너도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서연은 몸을 굳혔다. 왕따? 모욕? 외로움? 시어머니가 평생 받으며 살았던 삶이 바로 자신과 같았다. 금거북이가 네 번째가 아니라 어머니의 인생 그 자체였다. 집 밖 모여있던 상인들이 조용히 말했다. 찾았대. 뭐? 네 번째 거북이. 김정도가 다가왔다. 그래서 그게 상속이야?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람들이 술렁였다. 서연은 금거북이를 가슴에 안았다. 이건 돈이 아니에요. 그건 어머니 마음이에요. 상인들도 조용해졌다. 마음?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도 시장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대요. 평생 왕따였대요. 시장이 흔들렸다. 누군가는 손을 내렸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 여인이 말했다. 그랬겠지. 서연은 말했다. 그래서 이 시장 없애지 않을 거예요. 지킬 거예요. 시장은 조용해졌다. 바람이 불었다. 야채 냄새가 올라왔다. 누군가가 박수쳤다. 1명, 2명, 3명. 곧 시장 전체가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 아래 서연은 눈을 감았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제 됐다. 말순의 금거북이 네 번째가 발견된 다음 날 시장은 더 조용해졌다. 비도 바람도 없는데 공기만 차가웠다. 가판대 위에 올려놓은 깻잎 묶음들이 바람도 안 부는데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서연은 좌판 앞에 앉았다. 손등엔 핏줄이 섰고 밤새 울어 눈가가 부었다. 시장을 들여다보는 눈빛들이 어제와는 달랐다. 동정, 후회, 그리고 불안. 그 세 가지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그러자 뒤쪽에서 익숙한 발걸음이 들렸다. 깡, 깡, 깡. 구두굽이 바닥을 찍는 소리.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민정이 다시 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양복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다. 민정이 코트를 털며 말했다. 언니, 장난 좀 그만해.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왜 왔어? 민정은 검은 서류 봉투를 들어 올렸다. 엄마 땅 팔자. 재훈이 목소리를 눌렀다. 민정아, 어머니 뜻이. 민정이 웃었다. 어머니 뜻? 그 웃음은 서늘했다. 그 뜻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민정은 시장 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거기엔 상인들이 모여 있었다. 작게 속삭이며 서연을 흘끔 보고 있었다. 민정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때문에 시장이 갈라졌어. 뭐라고? 어제 이후 절반은 언니 편, 절반은 우리 편. 우리 편?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시장 지킨다고 했지? 그 순간부터 누군가는 내게 원한 생긴 거야. 서연의 손가락이 떨렸다. 민정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서명지가 있었다. 땅 매입 동의서. 서명 칸이 빽빽했다. 무려 상인 절반의 이름. 서연 심장이 턱 막혔다. 왜? 민정은 서연의 귀 가까이 속삭였다. 사람은 돈이 좋아. 엄마는 그걸 몰랐지만 서연은 과일 냄새 섞인 시장 공기를 한번 크게 들이켰다. 민정아, 돌아가. 민정은 웃었다. 돌아가긴 누가 돌아가?
민정이 서류를 흔들었다. 이거 법원 제출하면 끝이야. 시장 재개발 들어오고 너네는 평생 돈 걱정 없고 엄마 땅은 건물이 돼.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민정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돈 벌고 싶으면 나 말고 어머니를 설득하지 그랬어. 민정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뭐? 어머니 살아있어. 양복 두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민정의 입술이 떨렸다.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어. 민정 눈빛이 흔들렸다. 거짓말. 직접 가봐. 민정의 손에서 서류가 한 장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때였다. 시장 끝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다. 다른 서류도 나왔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다. 서연과 재훈도 발걸음을 옮겼다. 깔린 신문지 위에 젖은 종이가 놓여 있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글씨. 시장 땅의 절반은 상속자가 아니다. 사람들 얼굴이 일제히 뒤집혔다. 절반? 그럼 나머지는? 누구 건데? 하얀 바탕 아래 작은 글씨 한 줄. 시장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손을 가슴에 얹었다. 누군가는 무릎을 굽혔다. 그때 건어물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그 양반 알고 한 거였네. 뭐려? 시장을 살리려고 상속 나눠둔 거지. 서연은 숨을 못 쉬었다. 민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내 몫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사람들 눈이 천천히 서연 쪽으로 돌아왔다. 서연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어머니. 그때 뒤에서 전화가 울렸다. 재훈 휴대폰. 중환자실 번호였다. 서연과 재훈은 동시에 얼굴이 굳었다. 재훈이 전화를 받았다. 숨먹는 목소리. 네. 지금요? 잠시 정적. 그 다음 재훈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연아, 어머니 다시 위독해지셨어. 서연 다리가 풀렸다. 재훈이 그녀를 붙들었다.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장난이지? 재훈이 말했다. 의식 흐려지고 있어. 민정도 손을 떨었다. 어머니가 큰일 난 거야? 서연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가자. 지금. 병원 복도엔 긴급등만 켜져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말수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산소호흡기가 올라가 있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가족분, 지금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하세요. 서연은 말순 손을 잡았다. 얼음처럼 차가웠다. 어머니. 민정도 침대 옆에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엄마. 말순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죄송합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민정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엄마, 시장 땅 내가 욕심냈어. 재훈도 눈물 고였다. 엄마 미안해. 말순의 산소 마스크 안에서 숨이 흔들렸다. 심전도 소리가 높아졌다. 서연 심장이 멈췄다. 어머니. 말순 입술이 움직였다. 푹. 서연이 듣고 울었다. 어머니, 금거북이 찾았어요. 말순 눈에서 눈물 한 줄이 흘렀다. 입술이 떨렸다. 아니야. 서연이 멈췄다. 아닌 게 하나 있어. 재훈이 외쳤다. 네, 또 있다고요? 말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야. 세 사람의 숨이 멎었다.
민정이 떨며 물었다. 그럼 누구야? 말순의 눈이 서연을 바라봤다. 아니었다. 서연 뒤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이 천천히 뒤를 돌았다. 문가에 서 있는 한 남자. 낯선 얼굴. 하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 재훈이 말했다. 형. 민정이 비명을 질렀다. 오빠. 서연은 숨이 멎었다. 남편이 외아들이 아니었어? 병실 공기 자체가 멈춰버렸다. 말순의 마지막 목소리. 진짜 상속자는 잃어버린 첫째다. 시장보다 더 큰 폭풍이 지금 막 열렸다. 병실 안 공기가 식어갔다. 서연, 재훈, 민정. 세 사람 모두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문가에 선 남자. 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걸음이 무거웠다. 낯설지만 얼굴선엔 말순의 형태가 있었다. 볼뼈 라인, 눈매, 입술. 그가 조용히 말했다. 오랜만입니다, 어머니. 민정이 숨을 삼켰다. 오빠, 진짜야?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시선이 재훈에게 향했다. 둘은 눈을 마주쳤다.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이면 나는 외아들이 아니었어. 서연의 다리가 풀릴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남자의 이름은 재석. 재훈보다 5살 위. 재석은 조용히 시어머니 침대 끝으로 다가갔다.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말순의 입술이 떨렸다. 미안하다. 재석은 어머니 손등을 가만히 잡았다. 손끝이 떨렸다. 격한 울음이 아니라 숨먹는 울음이었다. 어머니. 서연은 숨을 막 삼켰다. 민정이 소리쳤다. 오빠, 왜 이제 나타난 거야? 우린 죽는 줄 알았어. 엄마가 평생 찾았다고. 재석은 아무 말도 안 했다. 눈만 떨렸다. 서연은 재석 얼굴을 똑바로 보았다. 왜 떠났어요? 재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내가 떠난 게 아니야. 병실 공기가 확 식었다. 내가 쫓겨난 거야. 민정이 눈을 크게 떴다. 뭐? 말순의 시선이 천천히 천장을 향했다. 그 얘긴 시장부터 가서 하자. 다음 날 아침. 시장은 폭발했다. 사진, 영상, 소문. 말순이 아들 하나 더 있었대. 숨겨진 첫째라네. 그럼 상속은 누가 땅 가져가는데? 기침 소리 섞인 공기. 노인들 눈빛엔 호기심이 번졌다. 그러나 분위기는 단 한 방향으로 모였다. 두 아들 중 누가 시장을 갖느냐. 야채 상자 위에 모여선 상인들. 말은 터졌다. 첫째가 있었으면 그가 주인이네. 아니야, 첫째는 시장 떠난 놈이라고. 둘째가 평생 모셨잖아. 오가는 말. 싸움 직전의 공기. 그러자 시장의 중심부로 4사람이 걸어왔다. 서연, 재훈, 민정, 그리고 재석. 발자국 소리가 시장 바닥에 울렸다. 상인들이 둘러섰다. 재석이 입을 열었다. 여러분.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저는 이 시장을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다. 저는 이 시장에서 쫓겨났던 사람입니다. 웅성. 누가 쫓아냈는데? 왜? 진짜냐? 재석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니가 쫓아냈습니다. 시장은 폭발했다. 말순이가? 왜? 그 착한 사람이? 민정이 외쳤다. 그거 거짓말이야. 그러자 재석은 품 안에서 오래된 서류 한 묶음을 꺼냈다.
종이색은 누렇게 바랬다. 사진들, 일기장, 치명적인 증거, 그리고 한 장의 편지. 봉투 앞에 적힌 글씨, 재석에게. 말순 글씨였다. 민정 입술이 벌어졌다. 그건 재석이 봉투를 열었다. 안엔 단 한 줄. 너를 내쫓은 건 널 살리기 위함이었다. 시장은 다시 얼었다. 모양이 달랐다. 처음 보는 감정. 살리기? 무슨 얘기야? 재석은 종이를 보여줬다. 오래된 흑백 사진. 사진 속엔 어린 재석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재우는 숨을 삼켰다. 수술?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난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나빴어. 사람들 숨을 들이켰다. 어머니는 나 수술시키려고 나를 입양 보냈어. 시장 공기 멈춤. 입양? 진짜? 재석은 목이 떨렸다. 어머니가 내보낸 게 아니었어. 살리려고. 재석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난 자랐어. 하지만 한 번도 엄마를 찾을 수 없었어. 왜냐면 엄마는 나를 죄로 생각했으니까. 바람 조용. 시장 멈춤.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그래서 금거북이가 4개인가? 재석이 말했다. 금거북이는 엄마의 인생이었다. 실패, 고독, 죄책감, 감추고 싶은 과거. 서연 눈이 젖어들었다. 우리가 뭐라 했던 거지? 재석이 말했다. 그래서 시장의 주인은 나도 아니다. 시장 전체 웅성. 둘째도 아니다. 사람들 입 벌림. 재훈이 외쳤다. 그럼 누구? 재석이 천천히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정확히 한 사람을 바라봤다. 서연. 재석은 말했다. 시장 주인은 며느리다. 시장 전체가 숨을 삼켰다. 뭐야? 며느리? 진짜? 서연은 머리를 흔들었다. 안 돼요. 저는 어머니를 부끄럽게 했어요. 재석이 말했다. 그래서 내가 엄마랑 가장 닮았다. 서연의 눈물이 번졌다. 엄마는 평생 부끄러움을 견뎌냈어. 근데 넌 부끄러움을 똑바로 마주봤다. 사람들 표정이 흔들렸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한숨을 냈다. 재석이 조용히 말했다. 그게 시장의 주인의 조건이다. 서연은 무너졌다. 손바닥 눈물, 무릎 떨림. 싫어요. 저는 그만두고 싶어요. 죄가 너무 커요. 사람들 눈이 흔들렸다. 이때 시장 끝에서 한 목소리. 작고 떨리지만 뚜렷한 목소리. 시장이 내 죄를 용서하면. 사람들이 돌아봤다. 말한 사람, 어묵 파는 할머니였다. 너도 용서해라. 순간 눈물이 시장을 채웠다. 어묵 할머니가 말한 한마디는 시장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시장이 내 죄를 용서하면 너도 스스로를 용서해라. 그 말이 떨어지자 사람들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다. 재훈이 고개를 숙였다. 민정은 눈을 피했다. 재석은 미세하게 숨을 들이켰다. 서연은 손을 모았다. 어떻게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어묵 할머니가 천천히 다가왔다. 주름 많은 손으로 서연의 갈라진 손을 잡았다. 여기선 말이 아니다. 손이다. 땀이고 무릎이고 눈물이다. 그 순간 말없이 서 있던 상추 장수 아저씨도 말했다. 나도 욕했지. 깜짝 놀란 서연이 얼굴을 들었다. 아저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시장 냄새 싫다던 며느리라 나도 화났거든. 사람들이 웃었다.
조금은 부끄럽게 그는 다시 말했다. 근데 그 얼굴 보니까 우리도 똑같더라고. 그 말에 시장을 가르고 있던 긴장 하나가 툭 끊어졌다. 서연 눈에서 천천히 눈물이 떨어졌다. 민정은 두 팔을 꼬았다. 그래도 언니가 잘못한 건 사실이야. 사람들이 민정을 보았다. 말 한마디가 칼날이었다. 엄마가 숨도 못 쉬는데 시장 체면 얘기만 하고. 서연 고개를 숙였다.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에 시장에 쌓여있던 돌덩이가 한 번 더 내려앉았다. 정육점 김정도가 말했다. 너 진심으로 말했냐?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다. 받아주세요. 욕해도 돼요. 돌 던져도 돼요. 근데 어머니가 이 시장을 사랑했어요. 침묵. 어묵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용서했다. 그 말이 전염되듯 번졌다. 나도. 민정만 조용했다. 민정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눈빛이 흔들렸다. 입술은 부르르 떨렸다. 다들 미쳤어? 언니가 시장 살린다고? 언니가 상속 받는다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민정은 서류 봉투를 치켜들었다. 이거 봐. 상인 절반이 땅 팔자고 했어. 돈, 건물, 보상금. 그게 진짜 현실이야. 시장 사람들 표정이 조금 흔들렸다. 민정은 틈을 파고들었다. 언니는 돈 없어. 시장 운영도 몰라. 서울 회사도 잘렸어. 사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 말이 뜨겁게 박혔다. 하지만 그 순간 말 한마디가 민정의 다리를 꺾었다. 어묵 할머니였다. 너는 시장에 하루라도 앉아본 적 있냐? 시장 전체가 숨을 멎었다. 민정의 눈이 커졌다. 뭐? 너는 이 냄새를, 이 추위를, 이 사람들을 알기나 하냐? 민정의 입이 막혔다. 할머니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며느리 욕할 순 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기 앉았다. 손이 까졌다. 무릎이 닳았다.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는 뭐가 닳았는데? 시장 전체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민정은 흔들렸다. 나는 그냥 살고 싶었어. 도망치고 싶었어. 부자가 되고 싶었어. 왜 그게 죄야? 민정의 눈물 한 방울이 땅 위로 떨어졌다. 서연은 천천히 민정의 손을 잡았다. 죄 아니야. 민정 얼굴이 흔들렸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우리 다 같은 사람이지. 민정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다. 시장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세 남매는 병실로 다시 들어갔다. 말순 눈은 힘이 없었다. 숨소리도 약했고 손등 혈관이 파랬다. 재석이 손을 잡았다. 어머니. 말순 눈동자가 흔들렸다. 서연 다가갔다. 내가 지켜라. 숨이 끊어질 듯한 목소리. 사람 냄새, 흙 냄새, 울음 냄새, 욕 냄새까지 다 안아라. 서연의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그럼 시장 산다. 심전도 곡선이 조금씩 불안하게 출렁였다. 하지만 말수는 마지막 힘을 짜냈다. 그리고 남편 찾으라. 재훈이 멈췄다. 아버지요? 말순 입술이 떨렸다. 시장 땅 문서 그 사람 이름 가려놨다. 서연이 숨을 들이켰다. 왜 누굴 가린 거예요?
말순 입술이 마지막 힘으로 움직였다. 그 사람 살아있다. 세 사람 숨이 멎었다. 민정 입술이 떨렸다. 아버지 살아있다고? 심전도 기계가 삐, 삐, 삐 불안하게 울렸다. 말순의 마지막 말. 이 시장 땅 내 아버지가 산 거다. 나는 주인이 아니었다. 그리고 팍. 침묵. 모니터가 흔들렸다. 어머니, 어머니. 말순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숨은 있었다. 아주 약하게. 의사가 소리쳤다. 다 나가세요. 당장. 민정이 비명을 질렀다. 엄마. 재훈이 서연을 끌어안았다. 서연의 입이 떨렸다. 시장 땅이 아버지 이름? 아버지가 살아있다? 병실방, 불빛 아래서 세 남매는 벽 앞에 기대어 울었다. 그리고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말순이 실려간 중환자실 앞 병원 복도는 너무 조용했다. 천장등 불빛 아래 세 남매가 벽에 기대 앉아 있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숨만 들렸다. 서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고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니. 그 말 사람을 잡아끄는 힘이 있었다. 민정은 벽에 머리를 부딪히듯 기대고 말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린 누구 밑에서 살았던 거야? 재훈은 눈을 붙잡듯 감았다. 엄마가 아버지를 숨긴 이유부터 알아야 해.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 이유가 시장 때문일 수도 있어. 세 사람 머릿속에 한 장면이 동시에 떠올랐다. 금거북이 네 번째. 그 등 위에 새겨진 글자. 그 의미가 조금씩 괴롭게 다가왔다. 그날 저녁 세 남매는 말순의 집으로 향했다. 집 안 공기는 정지되어 있었다. 마치 숨을 참고 있는 듯했다. 서연이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 이름이 있다는 건 문서가 더 있다는 거야. 민정이 떨며 물었다. 다락방을 또 뒤져야 해? 재훈은 대답 대신 손전등을 켰다. 다락방 바닥 널판지를 하나 둘 걷어낸 자리 아래 흙이 더 파여 있었다. 서연이 무릎을 꿇고 흙을 손으로 걷었다. 벌써 손엔 굳은 살이 잡혀 있었다. 잠시 후 툭. 단단한 금속 소리가 손끝에 닿았다. 민정이 숨을 삼켰다. 또 상자야? 서연은 손가락으로 흙을 쓸어냈다.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첫 상자보다 크고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다. 재훈이 낮게 말했다. 잠금 해제할 키 필요하겠네. 서연은 금거북이를 떠올렸다. 혹시 네 번째 금거북이. 등껍질 문양 사이에 작은 홈 하나. 마치 자물쇠 열쇠 구멍처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금거북이를 끼워 돌렸다. 딸각. 잠금 장치가 열렸다. 민정이 입을 막았다. 진짜네. 상자 뚜껑이 천천히 올라갔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땅 문서 한 장. 그리고 봉투 하나. 봉투 위엔 딱 두 글자. 남편 서연의 등골이 차가워졌다. 재훈은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우리 아버지 맞겠지. 민정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엄마가 숨겼네. 서연은 봉투를 열었다. 손끝이 떨렸다. 안에는 인감증명서와 땅 매입 기록, 그리고 오래된 결혼사진. 사진 속 말순, 그리고 남자. 시장 좌판 앞에서 웃고 있었다. 남자의 손은 말순 어깨 위에 얹혀 있었고 눈빛은 부드러웠다. 재훈이 사진을 가까이 보았다.
내 얼굴이 있어. 서연도 고개를 숙였다. 민정 얼굴도 있어. 근데 형 얼굴은 없어. 그 말에 재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사진은 내가 떠난 다음 찍힌 거다. 민정이 재석을 바라봤다. 그럼 아버지가 형을 보냈어? 재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가 보냈다. 내가 죽을까봐. 말순이 울먹이며 했던 말이 복도에서 울렸다. 서연은 땅 문서를 펼쳤다. 눈이 흔들렸다. 민정 입이 벌어졌다. 재훈 손등이 떨렸다. 문서 한가운데 선명하게 적힌 이름. 주인 김봉석 재훈이 얼어붙었다.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이 아니었어. 민정은 숨을 막았다. 그럼 엄마는 평생 남의 땅에서 장사한 거야? 재석이 낮게 말했다. 아니, 지키고 있었던 거야. 서연 숨이 멎었다. 누구한테서? 재석은 땅 문서에 적힌 작은 각인을 가리켰다. 서연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거기엔 선명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압류 예정 민정이 비명을 질렀다. 압류. 시장 땅이 압류였다고. 재훈이 문서를 낚아채듯 들여다봤다. 18년 전 날짜. 금융 압류 통보. 시장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었던 거야. 서연의 귀가 찢어질 듯 울렸다. 그 순간 민정이 외쳤다. 그래서였어. 재석이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형을 보낸 거였어. 엄마가 시장 살리려고 아들한테 수술 하나 못 해주고 보낸 거였어. 시장 소리가, 과거가, 말순의 숨결이 모두 겹쳐졌다. 땅 문서를 다시 뒤집었다. 뒷면 맨 위에 한 줄. 흐릿하지만 명확했다. 갚으려 했으나 남편이 사라짐. 작은 글씨 아래 추가 문장. 도망인지 납치인지 실종인지 모릅니다. 재훈의 손에서 문서가 떨어질 뻔했다. 누가 아버지를. 서연 입술이 떨렸다. 실종시킨 거야? 땅 문서 아래 또 한 줄. 작게 적힌 글씨. 시장 안 누군가가 알고 있다. 민정이 숨을 삼켰다. 시장 안에 범인이 있다고? 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등골이 얼얼했다. 시장 안에 우리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있어. 재석이 낮게 말했다. 네, 맞아. 그리고 그 사람. 서연이 바라봤다. 누군데요? 재석 입술이 흔들렸다. 엄마가 죽기 전에 말했어. 딱 한 명. 범인 이름. 민정이 떨며 물었다. 누구? 재석이 시장 방향을 바라봤다. 정육점 김정도. 정육점으로 향하는 길. 서연의 심장은 쿵쿵 내려앉았다. 재훈과 민정, 그리고 재석도 뒤를 따랐다. 시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말 한마디가 시장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육점 주인이 아버지 실종 사건과 관련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산보다 소문을 믿는다. 오늘 시장이 그랬다. 서연이 정육점 앞에 섰다. 정도는 칼을 들고 소고기 힘줄을 다듬고 있었다. 칼끝이 도마를 찍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딱, 딱, 딱. 민정 목이 흔들렸다. 저 사람 맞아? 재훈이 조용히 말했다. 확인부터 하자. 정도는 얼굴을 들었다. 그의 표정엔 아무 감정도 없었다. 왔네. 그 말투가 서연 가슴을 찔렀다. 서연이 말했다. 아버지 실종 이야기. 정도는 칼을 내려놓았다. 물기가 가득한 손을 앞치마에 문질렀다. 그래. 그 한마디.
너무 자연스러웠다. 서연이 숨을 삼켰다. 정말 아세요? 정도는 가게 문을 잠갔다. 철문 닫히는 꽝 소리. 시장에 번졌다. 민정이 몸을 움찔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정도 집은 가게 뒤편에 붙어 있는 작은 방이었다. 창문은 닫혀 있어 고기 냄새가 방 안에 눅눅하게 머물러 있었다. 재훈이 숨을 막 삼켰다. 이 냄새. 서연도 익숙했다. 시장 냄새와 다르게 고기 비린내. 그리고 슬픔 냄새. 정도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여기 있다. 상자 안엔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다. 재석이 손전등을 켜고 비췄다. 민정이 종이를 펼쳤다. 이게 뭐야? 서류 한 장. 18년 전. 날짜. 아버지 김봉석 분실 신고 증명서. 민정이 입을 막았다. 아버지 실종 신고를 정육점 아저씨가 했어? 정도가 말했다. 그날 말순이가 날 찾아왔다. 봉석이 없어졌다고. 나보고 신고 도와달라고 했다. 서연이 숨을 몰아쉬었다. 그럼 왜 아버지 행방 말 안 했어요? 정도는 눈을 감았다. 나도 몰랐으니까. 정도는 종이 2장을 더 꺼냈다. 이번엔 사진이었다. 민정이 움찔했다. 아버지 얼굴이 없어. 사진 속 시장 입구. 밤. 사람들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날 밤. 정도 입이 떨렸다. 아버지가 시장을 떠나는 걸 봤다. 서연 눈이 흔들렸다. 왜 떠났어요? 정도는 고개를 저었다. 나한테도 말 안 하고 갔다. 민정이 목소리를 높였다. 거짓말 하지 마. 정도는 단호히 말했다. 거짓이면 내가 이 문서 갖고 있겠냐? 서연은 종이를 다시 들여다봤다. 실종 신고 옆 기록. 목격자 진술 확인 불가 밑줄. 누구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근데 아저씨는 봤다면서요. 정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 내가 봤다고 했던 사람이 나 하나뿐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날 의심했지. 민정이 속삭였다. 그래서 아저씨가 배신자라고 소문난 거야. 정도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난 봉석이 죽었다고 생각 안 한다. 살아있어. 서연은 숨을 멎었다. 살아있다고요? 정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시장 떠나기 전 이 말 남겼다. 서연의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뛰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정도는 천천히 말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덧붙였다. 거북이들이 부서질 때까지. 서연은 등골이 차가워졌다. 거북이? 아버지가 그 말을? 정도는 말했다. 그래. 내 남편 아버지가 남긴 말이야. 그때 재석이 땅 문서를 다시 펼쳤다. 이거 봐. 민정과 재훈이 들여다본다. 서류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18년 전 기록 아래. 상속 구조 5단계 형식. 민정이 숨을 삼켰다. 5. 거북이는 4개 아니었어? 재석은 문서를 가리켰다. 5번째는 사람이다. 서연이 멈췄다. 사람? 문서 아래 글씨가 작게 남아 있었다. 땅을 이어받을 자는 혈연이 아닌 마음일 것. 서연의 눈이 번졌다. 뭐라고요? 혈연이 아니면 시장 사람 중 하나야? 정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서 말순이 너를 데려온 거야. 시장 공기가 다시 흔들렸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시장으로 가요.
민정이 흔들렸다. 왜?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정답이야. 세 남매와 정도는 시장 방향으로 걸었다. 밤이었지만 상인들이 남아 있었다. 재개발 찬성파와 반대파가 양쪽으로 나뉘어 서 있었다. 서연이 시장 한가운데 섰다. 모두가 조용해졌다. 왜냐하면 모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말, 대답, 진실. 서연이 숨을 들이켰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숨도 쉬지 않았다. 저희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폭발. 뭐라고? 죽은 거 아니었어? 실종이라며. 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버지는 시장 땅을 저희 엄마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상인들 표정, 어둠, 충격, 의심. 재석이 말을 이었다. 시장 땅의 마지막 상속 대상은 가족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삼켰다. 서연은 말했다. 시장 안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정적? 오래된 냄비 끓는 소리조차 멈춘 듯 했다. 그러자 건어물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우리 중 누군가가 주인이라고?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누군가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상속되는지. 정도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그건 땅 문서의 마지막 조항이 열리면 알 수 있습니다. 민정이 낮게 물었다. 그 조항이 뭐야? 정도는 답했다. 시장 사람들의 선택. 서연의 말 한마디는 시장 공기를 갈라놓았다. 시장 안에 있는 사람 중 누군가가 상속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넓게 흔들렸다.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잡곡 파는 최 사장이었다. 그럼 누가 시장 가져갈 건데? 말투엔 공포가 있었다. 건어물 할머니도 물었다. 우릴 시험하는 거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저희도 모릅니다. 판단은 시장이 해야 한다고. 그 말에 익숙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민정이었다. 그럼 투표하자. 사람들 눈이 커졌다. 민정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땅 문서 마지막 조항이 시장 사람들의 선택이라며? 그럼 지금 여기서 하자. 재훈이 멈췄다. 민정아, 지금은. 민정이 재훈을 째려보았다. 형, 지금이 아니면 언제? 거리의 공기가 달아올랐다. 일부 상인은 박수치기 시작했다. 그래, 투표하자. 결판 내자. 이런 일 오래 끌면 안 돼. 서연은 조용히 민정을 바라봤다. 너 지금 왜 그러는 거야? 민정은 씩 웃었다. 언니가 상속받을까봐? 서연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시장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며느리? 시장 주인으로? 여기 사람도 아니잖아. 서울 살다 온 사람에게 반대 반응이 늘었다. 서연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재석이 조용히 말했다. 투표하자. 서연이 그를 보았다. 형까지 왜? 재석의 눈엔 고요한 뜻이 있었다. 시장은 힘으로 잡는 게 아니다. 선택받아야 한다. 서연이 눈을 감았다. 거부할 수 없단 걸 알았다. 좋아요. 투표합시다. 시장 중앙 상자 2개가 놓였다. 종이, 펜, 상호명 적힌 바구니. 사람들이 한 명씩 줄을 섰다. 그러나 서연은 이상한 걸 느꼈다. 민정이 자꾸 사람들 귀에 속삭이고 있었다. 언니 오면 시장 무너져. 언니가 땅 문서 팔아버릴 거야. 다 망하고 싶어? 무언가가 바르지 않았다.
건어물 할머니가 서연을 보며 말했다. 내 시어머니는 욕심 없었다. 근데 너는?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재혼도 다가왔다. 고개 숙인 아내에게 말했다. 너는 미안할 마음만 있어. 그걸 믿을 사람들도 있어. 서연 눈이 젖어들었다. 나 믿어줄까?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장엔 내가 필요해. 종이가 모두 들어갔다. 시장 중앙에 모였다. 민정 목소리가 컸다. 내가 결과 집계한다. 재석이 막았다. 안 돼. 무게감 있는 목소리. 정육점 김정도가 한다. 시장 사람들 전부 고개를 끄덕였다. 정도는 단단한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첫 표. 서연 두 번째 표. 서연 세 번째. 서연. 민정 얼굴색이 나빠졌다. 10번째까지 모두 서연이었다. 민정이 외쳤다. 말도 안 돼. 정도는 계속 읽었다. 15번째. 민정 20번째. 서연 22번째. 서연은 입술을 손으로 막았다. 민정은 숨을 씹듯 삼켰다. 이럴 리가 없어. 사람들이 언니를 왜 뽑아? 언니가 뭘 했다고. 정도는 마지막 종이를 들었다. 사람들 숨머즘. 종이가 조용히 펼쳐졌다. 그리고 정도는 서연을 바라봤다. 마지막 표까지 너였다. 서연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민정이 비틀거렸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졌어? 내가 시장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서 온 언니가. 정도는 민정을 바라봤다. 너는 시장에서 태어났지. 하지만 시장에서 살진 않았다. 민정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정도는 땅 문서를 들었다. 시장 상속 조건. 혈연 아니다. 돈 아니다. 경력 아니다. 사람이다. 시장 전체 숨 삼켰다. 정도는 종이를 펼치며 말했다. 땅 문서에 쓰여 있다. 상속자는 시장이 뽑은 사람. 오늘부터 시장 주인은 서연이다. 사람들 감탄. 박수. 울음. 그리고 재석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도 원했을 거야. 재훈은 아내 어깨를 잡았다. 서연은 눈과 눈물 닦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절대로 시장 버리지 않을게요. 사람들 눈가 젖었다. 박수 소리, 웃음소리, 안도의 숨소리. 그 순간 정도가 땅 문서 뒷장을 넘겼다. 그리고 세상을 얼리는 목소리. 잠깐. 사람들이 멈췄다. 땅 문서에 추가 글씨가 있다. 서연 심장이 멎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정도 손이 떨렸다. 상속자는 2명. 시장 전체 폭발. 2명? 뭐야? 서연 말고 누구야? 종이 밑글씨. 상속자 시장이 뽑은 자, 종이 가진 자. 민정이 외쳤다. 종이 가진 자? 서연이 재석을 봤다. 재석이 숨을 들이켰다. 그 종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 순간 시장 공기가 산산이 부서졌다. 서연 입이 떨렸다. 아버지가 살아와야 완성된다고요? 정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시장 주인, 아직 결정 안 됐다. 정도가 말문을 잇자 시장은 다시 얼어붙었다. 상속자는 2명. 시장 사람에게 선택받은 자, 그리고 땅 문서의 원주인을 가진 자. 사람들 입술이 동시에 떨렸다. 건어물 할머니가 속삭였다. 그러면 지금 시장은 주인이 없는 거냐? 정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 심장이 무너졌다. 그럼 저희가 한 투표는 의미가 없다는 건가요? 그 정도는 단호히 말했다. 아니다. 시장은 너를 선택했어. 그건 변하지 않아. 단지 문서를 완성하려면 아버지가 필요하다. 민정이 몸을 떨었다. 도망간 거 아니었어? 봐, 신고도 됐잖아. 18년 동안 연락 없었잖아. 죽었어. 죽은 거야. 재석이 입을 열었다. 아니, 우리 아버지는 살아있어. 민정이 울먹였다. 어떻게 확신해? 재석은 눈을 감았다. 나한테 편지가 왔어. 순간 공기가 찢어졌다. 재석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기름 얼룩, 습기 냄새. 서연이 입술을 눌렀다. 언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말 안 하셨어요? 재석은 숨을 들이켰다. 난 엄마가 숨으라 해서 그 말을 지킨 것뿐이야. 민정이 날카롭게 외쳤다. 시장 입구에 선 남자. 어둠 속에서 얼굴이 천천히 드러났다. 서연은 숨을 참고 바라봤다. 사람들의 표정이 동시에 달라졌다. 건어물 아저씨가 속삭였다. 그 얼굴 어묵집 할머니가 입을 막았다. 재혼 아버지 맞다. 남자는 천천히 확실하게 걸어 들어왔다. 계단 아래 창고 불빛이 비에 젖은 그의 어깨를 비췄다. 오래된 점퍼, 손엔 굳은 살, 눈빛에는 시장 냄새가 젖어 있었다. 민정이 울먹였다. 아버지. 남자는 멈춰섰다. 그리고 말했다. 오래 기다렸지. 그 한마디가 시장 공기 전체를 흔들었다. 서연은 숨도 못 쉬고 그 얼굴을 바라봤다. 정말 아버님이세요? 남자의 눈이 서연에게 향했다. 그래. 내가 말순이 남편이고 너희 시아버지다. 18년의 침묵. 왜 떠났는가? 민정이 달려들었다. 왜 그때 떠났어요? 우리는 버려졌어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민정 머리에 손을 얹었다. 미안하다. 근데 떠난 게 버린 게 아니었다. 사람들 숨을 들이켰다. 그러면 뭐였습니까? 재훈이 낮게 물었다. 남자는 시장 가운데를 바라보았다. 이 시장을 살리기 위해 떠났다. 순간 사람들 표정이 흔들렸다. 거짓말하지 마라. 김성우가 소리쳤다. 그때 남자는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기름 묻은 시장 문서, 세금 계산서, 빚 청산 기록. 서연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예요?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18년 동안 내가 시장 빚을 갚았다. 시장이 재개발에 넘어가면 우린 다 거리로 나앉는다. 그래서 뛰어다녔다. 외지 공장 노동자로, 산골 인삼 농장 일꾼으로, 배달 트럭 기사로 내가 버틴 거야. 시장 전체가 비명을 삼켰다. 할머니 하나가 입을 막았다. 우리 빚을 당신이?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순이가 부탁했거든. 서연이 물었다. 그럼 이 금거북이. 남자가 조용히 웃었다. 내가 만든 거다. 거북이는 시장의 등짝이다. 천천히 가도 절대 뒤집히지 않는다. 사람들 눈이 젖었다. 그래서 5개 만든 거였어요? 그래. 첫 거북이는 시장 상인을 위한 것. 둘째는 며느리 회계의 증명. 셋째는 진실 찾기. 넷째는 가족을 묶는 끈. 5째는 갑자기. 남자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집을 완성하는 핵심이다. 서연 숨이 막혔다. 왜 제게요? 남자는 말했다. 너는 반성할 줄 알았어. 그게 시장을 살리는 사람이다. 그 순간
병원에서 부축받으며 말순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사람들 전부 무릎 꿇었다. 말순이 서연 앞에 섰다. 고맙다.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전 잘못했어요. 말순의 손이 서연 볼을 쓰다듬었다. 사람은 실수하며 크는 거다. 근데 버리지 말아라. 피가 이어진 건 가족이고 마음이 이어진 건 더 큰 가족이다. 사람들 감동에 잠겨 있을 때 아버지가 말했다. 이제 문제 하나 남았다. 배신자. 시장 사람들 숨을 삼켰다. 누굽니까? 아버지가 조용히 한 사람을 가리켰다. 시장 전체가 뒤집어졌다. 박철민. 서연이 입을 틀어막았다. 시장 보스였던 사람? 아버지가 말했다. 18년 전 시장 팔아먹으려 했던 사람. 잠적한 줄 알았지? 아냐. 그 자식 지금까지 움직였어. 광성 개발 뒤에 서 있던 건 그놈이었다. 사람들 비명을 질렀다. 박철민 얼굴이 일그러졌다. 근거 있습니까? 아버지가 서류 한 장을 펼쳤다. 여기 있다. 광성개발 내부 자금 기록. 박철민 이름. 도장. 서명. 시장은 폭발했다. 박철민이 도망치려 했지만 사람들이 길을 막았다. 너 시장 죽이려 했지. 우릴 팔아먹었네. 박철민이 외쳤다. 너희가 뭘 알아? 그때 서연이 한마디 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팔려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가족. 당신이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 말에 시장 전체가 울었다. 박철민은 경찰에 넘겨졌다. 사람들이 서연을 바라봤다. 이 시장 누가 갖는 겁니까? 서연이 금거북이 5개 위에 손을 올렸다. 저는 갖지 않겠습니다. 시장 전체가 흔들렸다. 뭐라고? 이 시장은 여기 서 있는 모두 것입니다. 땅 문서도 나누겠습니다. 건물 안 올립니다. 시장 냄새, 시장 삶, 어머니 손자국, 죽을 때까지 지키겠습니다. 순간 사람들이 울었다. 박수쳤다. 서연 이름이 울려 퍼졌다. 이 며느리가 시장 살렸다. 시어머니가 맞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이제야 거북이가 멈춘다. 말순이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집 완성이다. 그리고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냄새가 좋게 느껴져요. 비가 내렸다. 천막이 울렸다. 시장 위로 햇빛이 떨어졌다. 서연이 시장 한복판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비가 오지 않는데 어딘가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떠난 뒤 어둠이 시장을 덮었다. 깊은 밤, 말순의 좌판 아래, 땅바닥 위, 금거북이 하나가 움직였다. 딸깍 등껍질이 조금 열렸다. 안쪽 종이 한 장. 서연은 손가락으로 그것을 집어 올렸다. 흘러가는 글씨. 이 금거북이는 마지막이 아니다. 서연은 숨을 삼켰다. 또 한 줄. 시장 안 또 다른 피가 있다. 그 아래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민정. 서연의 눈이 크게 떴다. 그리고 바닥 아래 낮은 진동. 목소리처럼 들리는 글씨가 있었다. 가족은 끝나지 않는다. 카메라처럼 시장이 멀어졌다. 밤이 깊어졌고 천막 끝에서 바람이 울었다. 그리고 금거북이 위 문양 사이로 미세하게 새겨져 있던 글자. 조용히 시장 불빛이 꺼졌다. 그날 밤 시장 불빛이 모두 꺼진 뒤 서연은 깻잎 자루 옆에 앉아 조용히 울었다. 어머니, 제가 변할게요. 제가 지킬게요. 시장도 가족도
이름도 차가운 바람이 이 말순의 빈 좌판을 스쳤다. 아무도 없는데 깻잎 향이 선명히 났다. 마치 말순이 거기 서 있는 것처럼. 서연은 조용히 몸을 숙였다. 이제부턴 제가 장사합니다. 그 순간 좌판 아래에서 금거북이 하나가 아주 조용히 빛났다. 오늘 사연이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